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국가 북한에서 은밀히 자행되는 추악한 착취 시스템 기쁨조. 오직 당과 수령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야 하는 북한의 기쁨조는 국가의 주도 아래 체계적으로 운영되어 수많은 북한의 어린 여성들을 유린해 왔습니다. 당 보안당국에 의해 철저하게 은폐되었던 기쁨조는 탈북한 북한 고위 관계자들의 증언에 의해 서서히 그 실체가 드러났죠. 그렇다면 북한의 기쁨조는 과연 어떤 조직일까요? 기쁨조는 북한의 초대 독재자 김일성의 기쁨을 위해 1975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기쁨조는 김일성의 아들인 김정일이 주도하여 조직되었는데 김정일은 기쁨조의 책임자로 장성택을 지목하였습니다. 이 조직은 오직 위대한 수령님께 기쁨을 드린다는 목적으로 가수나 피아니스트 등 예술적 재능을 가진 사람들부터 이발사, 안마사 등 최고 지도자의 안위를 보살필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기쁨조는 점차 퇴폐적이고 부정적인 조직으로 전락하게 되는데 이 때문에 아버지 김일성의 만수무강을 위해 만들었다라는 명분은 대외적인 이유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권력 승계를 준비 중이던 김정일이 아버지를 향락에 빠지게 한 뒤 판단력을 흐트러 놓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 수단이 아니냐는 것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죠. 북한에서는 기쁨조라는 명칭보다는 조선노동당 조직지도부의 옥과로, 약칭 옥과로 주로 통칭되었습니다. 김정일은 은밀하게 최측근들을 통해 출신 성분이 미천하지 않고 나이가 어리며 미모가 뛰어난 소녀들을 모으게 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옥과는 이러한 여성들을 관리하면서 점차 조직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고 이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사용했습니다. 아버지 김일성은 이러한 김정일의 갖다 바치기 행위를 굉장히 좋아했고 본인 또한 죽을 때까지 향락을 즐기다가 1994년 사망하게 됩니다. 김일성이 세상을 떠난 후 아들 김정일은 사회주의 국가 체제 아래 전무후무한 부자 세습을 이룩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해 기쁨조를 활용해 당 고위 간부들을 포섭하기 시작합니다. 권력을 쥔 김정일은 생전에 어마어마한 사치를 동반한 파티를 즐기는 것으로 유명했는데 딱딱한 사회주의 체제 아래 교육을 받았던 북한의 고위 간부들은 초호화 파티를 즐기는 김정일의 모습을 내심 부러워했습니다. 김정일은 바로 그러한 심리를 간파하여 간부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향락 파티를 아끼지 않고 베풀었고 이 과정에서 옥과는 간부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적극 투입되었습니다. 중앙당 군사동원부에서는 기쁨조의 선배를 위해 전국의 학교로 파견하여 외모와 신체 조건이 준수한 13세 이상의 어린 학생들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선발의 기준은 피부는 하얄수록 좋고 키는 최소 160cm 이상, 집안도 어느 정도 좋은 출신이어야 합니다. 또한 철저하게 번에 감춰져야 하는 기쁨조 특성상 보는 눈이 많은 평양 내의 고위 계층 자녀들 사이에서는 선별하지 않았으며 이 때문에 평양 출신 탈북자들은 기쁨조의 존재를 모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점 찍어놓은 수십 명의 여학생들은 당 간부의 지시 아래 신체 검사실로 불러 모아 온갖 치욕스러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기 위해 남자 간부들은 일부러 검사실을 기웃거리거나 노골적인 성희롱과 외모 품평을 하기도 하죠. 여성과 아동에 대한 기본적인 인권도 보장되지 않는 이곳에서 앞으로의 발육 상태까지 체크하는 등 아무것도 모르는 10대 초반의 여학생들은 수치스럽고 무분별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북한이라는 거대한 감옥사회 안에서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지방에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평양으로 갈 수 있다는 신분 상승의 기회로 여겨졌고 그중 일부는 당을 위해 평생 열심히 일을 하겠다라고 다짐하는 경우도 있죠. 기쁨조로 통하는 학교이자 예술인 양성학교로는 북한의 금성학교가 있으며 리설주가 이 학교를 졸업하고 김정은의 정실 부인으로 간택되었습니다. 또한 김정은의 생모 고영이도 기쁨조 출신으로 1970년대 무용수로 활동하다 김정일의 눈에 띄게 되었죠. 기쁨조의 1차 선별이 완료되면 최종 발탁이 될 때까지 주기적으로 중앙당에 의해 관리를 받게 되고 최종적으로 선발된 여학생들은 외부에 절대 발설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에게 인사를 올리고 와라라고 지시를 받은 뒤 평양으로 가게 됩니다. 기쁨조의 실태를 눈치챈 일부 부모들은 아예 최종 심사까지 발탁되지 못하게 딸의 얼굴에 흉터를 내기도 하고 거액의 돈으로 자식을 빼내거나 일부러 어린 나이에 빠르게 결혼을 시키기도 하는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딸을 지키기도 합니다. 선발이 확정된 여성들은 부모 형제와 연락이 두절된 채 냄새나는 고위 간부들의 쾌락과 향락을 위한 물건 취급을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앞서 언급했듯이 기쁨조 여성들은 옥과에 배속되어 행정상 군인이라는 직업으로 분류되지만 현실은 너무나 동떨어져 있습니다. 옥과에 소속된 사람들은 하는 일에 따라 파트가 나뉘어지게 되는데 악기를 다루면서 춤과 노래를 하는 가무조, 피로해소를 위해 마사지를 전담하는 행복조, 그리고 접대만을 위한 만족조가 대표적입니다. 이들은 고위 간부를 만족시키기 위한 훈련도 철저히 받게 되는데 워낙 문란한 접대를 많이 하다 보니 원치 않은 임신을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데 이럴 경우 간부의 선택을 받아 결혼을 하지 않는 이상 가차없이 쫓겨난다고 합니다. 실제로 김정일의 경우 자신의 최측근들을 초대해 기쁨조 여성들과 파티를 자주 즐긴 것으로 유명한데 그의 베일에 가려진 사생아 수만 10명이 넘는다고 하는 러시아 신문 보도가 나오기도 하였죠. 한 가지 일화로 김정일의 대단한 신임을 받았던 인물로 조선노동당의 조직지도부 부부장을 지낸 리명재가 이 파티에 참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리명재가 만취 상태로 집에 돌아올 때마다 아내는 이상함을 느끼게 되고 문란한 술 파티가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게 됩니다. 아내는 남편의 행동을 지적하며 교화시켜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써서 김일성에게 올리지만 이 편지는 김일성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김정일의 감시망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파티에 참가한 멤버를 포함해 리명재 또한 엄중한 조사를 받게 되죠. 죽을 위기에 놓인 리명재는 김정일에게 건네받은 총으로 자신의 아내를 죽이는 선택을 하는데, 이 일화로 인해 리명재는 김정일에게 더더욱 신임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리명재의 아들 리용호는 자신의 엄마를 죽인 리명재와 김정일에 대한 원한이 굉장히 컸다는 얘기도 전해지죠. 참고로 리용호는 김정은의 최측근이자 외무상으로 지내다가 최근 2023년에 처형설에 올랐으며 아마도 처형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기쁨조는 10대에 시작하여 보통 20대 초반에 은퇴를 하는데, 근무하는 기간 동안 특별한 면회를 제외하고는 절대로 부모와 형제를 만날 수 없고, 은퇴 후에도 기밀 유지 서약으로 인해 절대 자신들이 했던 일에 대해 발설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당과 수령님을 위해 봉사하는 여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근무 기간 동안 연애 및 결혼은 절대 금지였죠. 은퇴 이후 기쁨조 여성들의 삶은 더욱 고단한데요. 애초에 어린 나이부터 당 간부들의 놀이개를 위한 교육만 받아왔기 때문에 다른 직업을 가지기 위한 지식이 거의 전무하며, 폐쇄적인 공간에서 당이 제공하는 숙소와 음식 아래 생활하다 보니 생활력 및 사회성이 다른 여성들에 비해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중 일부 운이 좋은 케이스는 당 소속 군인과 만나 결혼을 하거나 고위 간부에 첩이 되어 비교적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기쁨조 출신 여성들은 철저하게 놀이기로 이용당하다가 시골로 돌아가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야말로 당과 수령을 위한 유흥거리로 쓰여지다 버려지는 삶인 것이죠. 한편 김정일이 죽고 난 후 권력은 김정은에게 넘어가고 한동안 기쁨조의 규모가 축소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김정일과 같이 있던 여성들은 모두 제대를 시키고 새로운 지도자 김정은의 특성에 맞는 기쁨조로 대거 구성했다고 하는데, 이는 아버지의 측근은 누구도 믿을 수 없다는 김정은의 의심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또한 쾌락의 목적을 둔 기쁨조를 운영 중이고, 2016년에는 오직 기쁨조의 속옷을 위해 38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산군 시대 때 조선 팔도 각지에서 오직 왕의 향락을 위해 아름다운 처녀들을 잡아간 채용사처럼, 현재 북한은 그러한 조선의 흑역사보다도 더 악랄하게 자국 여성들의 인권을 짓밟고 있습니다. 김정일이 도입한 기쁨조로 북한 고위 간부들에게 색이라는 마약이 들어온 지 수십 년이 지난 오늘날의 북한에는 현재 이러한 퇴폐적이고 비인격적인 여성관이 퍼지고 있으며, 북한에서의 여성들에 대한 성관념이 철저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인권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자국 여성들을 성적 도구로 착취하는 북한 당국과 기쁨조, 과연 미래에는 이들에게 인권이 보장될 수 있을까요?